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 카이로스 경영연구소의 최정엽 대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노노에게 내일을 묻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전에 독일에서 칼 야스퍼스라는 그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가 그의 책에서 이 축심 시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심 시대가 무슨 뜻이냐면 인류 문명사에 일대 축을 긋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우리의 역사를 보면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철기, 산업혁명도 1차, 2차, 3차,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스퍼스는 축심 시대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원전 200년에서 기원전 800년 사이 약 600년 기간을 이분은 축심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시기가 인류 문명사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노노, 공자에 대해서 이제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공자는 이제 언제 때 사람이냐면 기원전 551년 때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550년 전 사람이죠. 자, 여러분 공자님도 우리가 잘 알지만 공자보다 띠동갑 선배님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여러분들 다 아실 분이세요. 누굴까요? 석가모니가 공자보다 대략 한 10여 년 정도 먼저 태어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운 피타고라스 아시죠? 피타고라스는 공자보다 30년 선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계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탈레스가 있습니다. 탈레스는 공자보다 약 70년 정도 선배죠. 공자는 그 당시에 73세까지 삽니다. 공자가 죽고 나서 10년 후에 그리스에서 소크라테스가 태어납니다. 소크라테스 40년 후에 플라톤 나오죠.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서양 문명에 어찌 보면 세계 문명에 굉장히 주춧돌처럼 만든 사람입니다. 플라톤 40년 후에 아리스토텔레스 나오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죽고 나서 10년 후에 중국에서 맹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맹자 3년 후에 장자가 나타나게 되고요. 장자 대략 40년 후에 순자까지 나타납니다. 여러분 순자 아시죠? 성선설, 성악설을 주장했던,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이 순자인데요. 그리고 이제 기원 0년에 드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죠. 이렇게 보니까 기원전 200년에서 800년 사이가 인류 문명사의 축을 걷던 정말 중요한 시기였더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2500년 전이든 지금이든 제4차 산업혁명 시기에 우리가 살든 늘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물론 굉장히 현인들은 무엇을 고민하냐면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나는 어디서 왔을까?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시든 사회 생활을 하시든 걸리는 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자, 조금 더 보시면 우리가 삶에서 근심 걱정 많이 있으시죠. 이거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왜 나의 미래는 잘 이렇게 환하게 만들어지지 않지? 나에게 기회가 없다라고 하면 도대체 그게 왜 그럴까? 여러분도 굉장히 열심히 사시고요. 저도 또 열심히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는 열심히 안 살았을까요? 저희 아버지 세대도 열심히 살았을 것이고 저희 할아버지 세대도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조선 후기 다산 정약용이 살았던 200년, 250년 전 사람들도 열심히 살았겠죠. 조선 중기, 율곡이, 태계 이황 이런 훌륭하신 분들도 열심히 살았을 거고요. 드디어 이제 전국시대 맹자도 그랬을 거고, 드디어 춘추시대 공자도 굉장히 열심히 살았겠죠. 우리도 우리 후배를 가끔 데려다 놓고 야,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가끔 말씀하시죠. 우리의 주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 인류의 스승들, 많은 사람들의 훌륭한 현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정리를 해놔서 야,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하는 것들이 다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다 책 속에 들어있죠. 그게 이제 우리는 고전이라고 부르고, 그걸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인문학이다, 이런 말로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아주 일반적인 주제입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굉장히 근심 걱정이 많은데요,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조금 이렇게 한꺼풀만 베끼면 많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자냐면, 자, 드디어 이제 한문이 나왔습니다. 네, 무슨 자냐면 근심 우자입니다. 근심 걱정할 때 우자예요. 공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필류근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필류근우. 필이 가까이에 근심이 있다. 여러분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에서 2500년의 삶이든 2017년도를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든 근심 걱정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공자는 이것을 이거를 하면 근심 걱정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공자님은 굉장히 현실주의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라고 얘기했을까? 한문을 맞춰보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의미로 그냥 어떻게 하면 근심 걱정을 줄일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공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무원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무원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멀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필히 가까운 곳에 무엇이 있다? 근심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이거를 표현을 하게 되면 사람이 멀리를 생각하면, 그렇다는 말이 뭐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보면 목표를 가져라,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이 말이 2500년 전에도 이미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원려, 멀리를 생각해라. 멀리를 이 멀언자에다가 생각할 여자예요. 멀리를 생각해라. 그것이 근심 걱정을 줄이는 가장 큰 첩경이다. 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인터넷에 보면 1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너무나 바쁘니까 내가 없다,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돈도 없고 70대는 즐거움도 없고 80대는 힘도 없고 90대는 살아있기만 하면 된다, 다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있죠. 굉장히 살기 힘든 현실을 누군가 이렇게 풍자를 했던 건데요. 자, 지금 정말 살기 힘들죠. 하지만 2500년 전 춘추 시대에도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공자는 과연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많이 논어에서 보면 이제 많이 들어보신 말인데요. 공자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제 30이 돼서 독립을 했다, 일어섰다. 경제적으로 일어섰고요, 학문적으로도 일어섰고요, 사회적으로도 일어섰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공자는 30세부터 제자들을 키우기 시작을 했대요. 그렇게 됐는데 40이 됐을 때, 아마 여러분들 40 되신 분들 계시죠? 40이 됐을 때 공자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혹하지 않는 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빠지지 않는 나이, 세상의 그 어떤 매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이. 여러분 정말 그러세요?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공자는 또 50살을, 50살을 이제 지천명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천명. 하늘에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그 어떤 명, 하늘의 소명을 스스로 알았다는 거죠. 60이 됐을 때 귀가 순해졌다, 이순. 세상에 그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다 이해를 하면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70, 종심수욕 불류고. 70이 되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세상의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죠. 근데 공자의, 저는 이 어글을 보면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어떤 10년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공자처럼 그렇게는 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지금 내가 30살이라면 40살 됐을 때의 나의 원료, 나의 꿈이 뭘까, 나의 목표가 뭘까, 이런 것들을 한번 집어보고, 지금이 만약에 40세라면 앞으로 10년 후 50세, 지금이 만약에 50세라면 60세가 됐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들이 인무원려 필려근우 그 뜻 안에 다 이렇게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공자의 논어는요, 논어는 사실 공자가 쓴 책은 아닙니다.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가 죽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한번 쓴 책인데요. 논어에는 그 40이라는 숫자가 3번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40고개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40에 관련된 두 번째 의미가 이 의미입니다. 연 42 견호원 기종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이게 이제 연은 나이를 나타내고요, 나이가 40이 됐을 때
보인다면 무엇이?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오자가 있습니다. 저게 아카락자가 되기도 하고 미워할 오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40에 미움을 보인다면 그것은 이미 끝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워닝을 준 거지요. 나의 40에 미운 짓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거는 큰일이다. 재기할 수가 없다.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떻게 얘기했냐면 네 가지를 분명히 얘기했어요. 윗사람을 보고서 계속 욕하는 사람. 첫 번째, 아마 지금도 우리 회사나 혹시 자회에서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거 40 되기 전에 고치지 못하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입만 열었다 하면 부정적인 언사를 쓰는 사람.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분도 40 되기 전에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용감하지만 앞뒤가 꽉 막힌 사람. 외통수. 그죠? 그 다음에 용감하지만 무례한 사람. 도대체 예의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40이 되기 전에 고치지 못하면 그것은 기종나이라 이미 끝났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어구를 제가 이렇게 곰곰이 보면서 어떤 걸 생각하냐면 그 의미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이 하얀 게 뭘로 보이세요? 전혀 명함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제 40대 중반에 그 명예퇴직을 하고 회사를 나왔는데요. 40대 중반에 회사를 딱 나와 보니까 내가 이제 회사 다닐 때는요. 제 명함을 딱 내밀면 더 이상 저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좋은 회사 다니네요. 이랬어요. 근데 딱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명함도 없고 줄명함도 없고 또 명함을 주워보니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무슨 회사야? 어디 있어? 뭐 만들어? 뭐 이렇게 되니까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제가 회사를 딱 그만두고 그 다음에 저의 연봉이 제가 회사 다닐 때 받았던 연봉을 넘었을까요? 못 넘었을까요? 왜 무시하세요? 네, 못 넘었습니다. 제가 2년 이상을 못 넘었습니다. 회사를 딱 나오니까 가장 크게 느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기가 무척이 어렵더라고요. 무엇인가 정말 좋은 정보를 줘야 되는 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없었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닐 때 제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딱 회사를 나오고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 브랜드 팔아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에게 제가 40대 중반에 욕을 하고 있어요. 너는 도대체 뭐 했는가? 20년을 직장 생활을 했는데 과연 무엇을 잘하고 있었는가? 남긴 게 무엇인가? 이런 거죠. 요즘 40대 중반이면 젊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업구에서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이제 강의를 하면서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10년, 20년, 뭐 길게는 30년을 하시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자기가 정말 업무를 통해서 뭐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업무를 통해서 정말 그 업무에 두드러지게 강자가 돼야 되겠다. 퍼스널 브랜드를 가져야 되겠다. 혹시 나중에 퇴직을 하더라도 그 했던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일을 한번 해볼 수 있게끔 실력을 키워놔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이 업구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 혹시 아시나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가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사람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 꽃이 되었다. 전 이 의미가 많이 매칭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어떤 소중한 그 일을 나의 꿈이라고, 나의 꽃이라고, 나의 목표라고 선정을 했을 때 그것은 나에게로 다가와 선명한 목표가 되고 계획이 되었더라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2500년 전 이야기나 우리가 요즘 외우고 있는 시나 우리가 생활이나 사실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인무원료 필류근호, 우리가 원료라는 것, 원리를 생각해 본다는 것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꿈과 목표를 분명히 가져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그게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렇게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테마를 조금 바꿔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과연 논어에서는 어떻게 대답을 해줬을까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굉장히 멋진 말인데요. 제가 간단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상, 내 일찍이, 종일불식. 무슨 뜻 같으세요? 하루 종일 먹지도 않고, 종야불침, 밤이 새도록 잠도 못 자면서. 왜 그랬을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너무 문제거리 생각할 게 많기 때문에 낮에는 밥맛도 없고 밤에는 잠도 못 자는, 혹시 그러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2500년 전에 공자가 자기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의 과거를 회상을 해보니까 낮에는 밥도 못 먹고 밤에는 잠도 못 잤어. 왜? 여기 있습니다. 이사, 생각 때문에. 그랬는데요, 생각을 그렇게 골똘하게 낮이건 밤이건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익하다. 이사무익. 여러분, 생각만으로 해결되는 게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공자가 얘기했습니다. 끝에 네 자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뜸을 들였는데요, 뭐라고 또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요, 이거를 해야 됩니다. 공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려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려하게, 배우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배우는 것만 못하다. 여러분, 그 세상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는 말을 저희는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세상은 정말 생각하는 대로 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은 배운 대로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배운 대로 된다. 불려하게. 정말 멋진 말이죠. 네. 이것을 조선 후기 때요. 조선 후기 때 그 다산 정약용이라는 분 있죠. 굉장히 훌륭하신 우리 선생님이시죠. 다산 정약용은요, 나이 40에 유배를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이 40, 현대인들 나이 40이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그분이 어디 유배를 간다. 멀리 전남 강진으로 유배를 갑니다. 거기서 무려 몇 년간 계셔야 되냐면 18년 동안 계십니다. 40에 가서 58세에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 거의 청춘 삶이 거기에서 다 묻혀버린 거죠. 그분이 이제 거기 있을 때 고향에 있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그 아들들한테 편지로서 훈육을 합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고향에 있는 둘째 아들이 이제 양계를 한다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랬더니 그 둘째 아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양계를 한다고 들었다. 닭을 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하지만 닭을 기르는데도 우한 것과 속된 것, 맑은 것과 탁한 것의 차이가 있다. 진실로 농소를 숙독해서 좋은 방법을 골라 시험해보기 바란다. 빛깔에 따라 구분해보기도 하고 횟들을 달리해보기도 해서 닭이 살찌고 번드르하며 다른 집보다 번식도 더 낮게 해야 한다. 또 간혹 실을 지어 닭의 전경을 묘사해보도록 해라. 기왕 닭을 기른다면 모름지기 백가의 책 속에서 닭에 관한 글들을 베껴 모아 계경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겠구나. 계경, 닭계자의 경서경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닭을 키우면서 한 권의 책을 써봐라. 공부를 하면서 양계를 하더라도 다른 양계장보다 더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공부를 하고 양계 키운 노하우를 모아서 한 권의 책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유구라는 사람은 다경, 찻잎을 키우면서도 책을 썼고요. 유독공이라는 사람은 연경, 담뱃잎을 키우면서도 책을 썼으니 너도 닭을 키우면서 양계를 하면서 한 권의 책을 써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요즘 2017년도를 살아가는 현대 직장인들한테 제가 한번 바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사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러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영업을 한다고 들었다. 영업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하지만 영업을 하는데도 공부를 해라. 공부를 해서 한 권의 책을 만들어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직장에서 한 20년 직장 생활을 하시고 나중에 혹시 나오시게 된다라고 해도 한 권의 저서를, 자기 영업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저서를 갖고 퇴직을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 이것은 또 공자님의 불려학야, 배움이 최고다. 또 다산 정약용의 계경, 그리고 2017년도에 여러분과 저, 이렇게 다 매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논어라는 것이 그렇게 올드한 것, 옛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따지고 보면
이번 이제 세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왜 나한테는 이렇게 기회가 잘 안 생기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약간 좀 도움이 될 만한 그 논어 위정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군자불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군자불기.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논어 얻고 한번 외우고 싶은 거 있으세요? 이거를요 4자밖에 안 돼요. 이걸 딱 외우시면 500개 중에 하나를 완벽히 외우시는 거예요. 군자불기 이거 좋잖아요. 자, 이건 요즘에는 이제 이 논어를 동양에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서양에서도 많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사서삼경을 다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 군자라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번역을 했을까? 딱 보니까 젠틀맨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신사로 번역, 신사. 아, 서양 사람들은 이 군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임금, 임금의 아들, 성인 군자 이렇게 했는데 서양 사람들은 젠틀맨 이렇게 해갖고서 물론 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현대적인 의미가 있는데 저는 이제 몇 권의 논어책을 쓰면서 뭐라고 거기다 썼냐면 리더라는 말을 붙여봤어요. 리더. 자,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군자는 그 쓰임새가 한정된 그릇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리더는 그 쓰임새가 한정된 딱 이렇게 픽스된 그릇처럼 그런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냐면 체인지어블, 변화 가능한 사람. 리더는 계속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 때 이제 선비들이 독포자락을 날리면서 이렇게 천천히 걸어 다녔겠지만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면 내가 리더야, 내가 군자야. 난 작년과 올해 모습이 내가 동일하면 안 돼. 3년 전의 모습과 올해의 모습이 똑같다면 나는 리더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동일하다면 그건 팔로워다. 따라가는 사람이지 앞서 나가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군자불기에서는 저희가 이제 변화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그릇기자예요. 그릇기자인데 군자불기 그릇기자인데 저 그릇기자에는 그릇처럼 생긴 네모가 몇 개 들어 있어요? 4개 들어 있죠. 전 저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이제 100세 인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2035년도가 되면 호모 헌드레드 100세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인생에서 4번 정도의 큰 체인지, 4번 정도의 변화, 인생을 확 바꿔버리는 그런 큰 변화를 일궈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그릇기자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시기적으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25세까지 첫 번째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부모의 적극적인 지원, 그다음에 머리도 똑똑하고 이래갖고 25세 전에 성공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사실은. 자, 두 번째 그릇은 언제 만드는가? 25세에서 50세까지. 내가 지역이 어디든 학교를 어디 나왔든 상관없어요. 어떤 회사를 취업을 해서 아니면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해서 한 20년, 30년 쭉 열심히 하게 되면 두 번째 훌륭한 그릇을 만들잖아요. 우리 사회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사실은요. 자, 세 번째 그릇은 언제 만드는가? 50세에서 75세까지. 자, 인생의 전반전 어떻게 살았든지 그냥 퉁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사회에 보면은요, 중간에 이렇게 명예퇴직이라든가 50세 정도의 퇴직을 했더라도 인생의 그 3라운드를 굉장히 멋지게 살아가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체인지를 하는 거죠. 자, 인생의 4번째 기회는 언제 오는가? 75세에서 100세까지. 뭐 그때 내가 뭘 해? 아닙니다. 건강만 허락이 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인생의 4번 정도의 그릇을 만들어가라 라고 3,000년, 4,000년 전에 이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미리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가운데 대자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대자. 그릇을 크게 키워가라는 거예요. 크게. 인생을 살면서. 그런데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점이 하나 있어요. 5점이 하나 있어요. 5점이. 만약에 이 대자에다가 위에다 점을 찍어 놓으면 그 글자가 무슨 자가 돼요? 그렇죠. 아, 공부 많이 하셨네요. 개견자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5점을 찍으면 그 그릇이 무슨 그릇이 돼요?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릇을 크게 만들어가는 건 좋지만 5점은 찍지 말자. 5점은 찍지 말자. 이런 의미가 이 기자 안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계속 변화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네요. 변화는 맨정신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화는 술 먹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맨정신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M은 뭐냐면 변화는 나부터 해야 된다. 나부터. 너부터 하는 게 아니라 나부터 해야 된다. 뭐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내가 변화가 되면 우리가 변화가 된다. 내가 변화가 되면 가장이 변화가 되면 가족이 변화가 되고, 간부가 변화가 되면 사원이 변화가 된다. 야, 사원 니네가 변해야 내가 변하지, 아니라는 거죠. 예. 자, 두 번째 E는 무슨 뜻인가? E는 쉬운 것부터 변해라. 이지 쉬운 것부터, 괜히 어려운 것부터 변하려고 하지 말고요, 바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부터 변화를 해보자. 공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자왈 군자 요구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공자는 이 군자는요, 군자 요즘으로 얘기하면 리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리더는 늘 9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길긴 한데 제가 빨리빨리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사명 청사총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 때는 분명하게 봐라. 그렇죠? 시사명, 볼 때는 분명하게 보고, 확실하게 보고, 밝게 보고,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라? 총명하게 들어라. 총명하게 들어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누군가 앞에 와서,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고객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하 사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앞에 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듣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 만약에 당신이 리더라면 분명하게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총명하게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색사온이라는 말. 색사온. 리더의 얼굴색은 온화해야 된다. 위로 올라갈수록 찡그리면 안 되고요, 온화해야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모사공이라고 그랬어요. 이 리더의 외향적인 모습은 공손해야 된다. 폴라이트. 위로 올라갈수록 고개를 숙이라. 이런 얘기죠, 사실은요. 자, 그다음에 언사충이라고 그래요. 언사충. 리더의 말은 저 충이 들어 있어야 된다. 믿음이 들어 있어야 된다. 아침에 이야기하고 저녁에 딴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부모가 아침에 이야기하고 저녁에 딴 얘기하면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안 듣죠. 리더는 그렇죠. 사사경. 업무를 볼 때는 그 업무가 이 경이에요. 경은 뭐냐면 공경하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어느 직장, 어느 사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 일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소중한 일이라고 내가 생각을 해서 내가 리스펙트, 내가 공경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도 나의 일을 소중하게 생각해 준다는 거예요. 나는 하찮은 일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은 100%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리더라면 비록 그게 좀 그 그레이드가 낮은 일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소중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의삼은 의심나는 게 있으면 물어봐라. 불치함은 의심나는 게 있으면 아랫사람한테라도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물어보라는 거예요. 분산한 화딱지나는 일 있잖아요. 아주 분한 일 있잖아요. 그런 일이 생길 때는 난 어려움을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막 앞에 있는 사람이 와서 막 화를 내가 한번 확 쏴붙이려고 그래. 쏴붙여. 그러면 그 뒤에 더 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순간에 약간 참으라는 거죠. 견득사이 무엇인가 얻는 일이 있으면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를 생각해라. 공자는 이렇게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데 이 중에서 할 수 있는 거 쉬운 거부터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세 번째 변화는 나부터 쉬운 것부터 N은 뭘까요? N은 now, 지금 즉시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지금 즉시 할 수 있는 거 아주 쉬운 거 하나, 그게 바로 시작이라는 거죠. 이 지식에는요 3H 지식이라는 게 있대요. 3H 지식. 3H 지식이 뭐냐면 이렇게 헤드. 여러분 지금 학습하는 것은 어디로 학습해요? 머리로. 근데 머리로 학습을 하는데 이게 정말 나의 가슴을 얼마나 울릴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슴을 막 울리잖아요. 울리면 이게 나의 행동을 얼마나 끌어낼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서 발까지 거리는 1m도 안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이야기를 듣고 일주일 만에 사람이 변화가 돼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이야기를 듣고 1년이 가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만에 변화되는 사람은 변화 속도가 일주일, 그 사람의 경쟁력 좋고, 그 다음에 1년 만에 변화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변화 속도 1년, 경쟁력 떨어지고,
이렇다는 거죠. 이게 3H 되게 멋진 말 같죠? 근데 이 말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2200년 전에 만들어진 말이에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놀랐어요. 정말 옛날 사람들이 우리처럼 생각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순자가 쓴 순자라는 책을 보시면은요, 이 말이 나와요. 거의 유사한 말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까지 왜 우리가 기회가 안 생길까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이 말은 곧 왜 내가 변화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변화를 하게 되면 기회는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죠. 알버트 아인슈타인, 유명하신 분이죠.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제와 동일한 행동, 어제와 동일한 생각, 내가 늘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변하지 않고 새로운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세 번째는 네 번째 문제를 한번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만약에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정말 중요한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 저는 이 문제도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논어를 쭉 보다가 저는 이 문제의 약간의 힌트를 이 어구에서 한번 찾아보게 됐어요. 성상그냐 습상원야. 뭐 그렇게 어려운 말도 없습니다. 성상그냐 습상원야. 성, 사람의 본성, 사람의 천성, 이것은 서로 가깝다는 거예요. 자, 습, 그 사람이 무엇을 반복하고 무엇을 계속 연습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 세상에서 나랑 천성과 본성이 가장 비슷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형제 자매라고 생각해요. 같은 부모. 지난번에 어디서 강의하다가 저랑 천성이 가장 비슷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물어보니까 부인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집사람은 많이 틀리지요, 사실은요. 근데 형제 자매는 비슷할 거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형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지요. 그래서 이사이 두 형제가 태어날 때 보면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천성이나 성격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한 50년 살았어. 형은 이렇게 성공해 있고 동생은 아직도 바닥에서 만약에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라고 하면 그 차이가 뭘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형은 공부를 잘해서, 형은 IQ가 좋아서, 형은 얼굴이 잘생겨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자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형은 매일 무엇을 반복적으로 했느냐가 쌓여서 그렇게 된 거지, 그게 IQ가 좋아서 좋은 학교 나와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여기서 굉장한 희망을 느껴요. 저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하게 되면 제가 앞으로 10년 후에 훨씬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누구 때문에? 공자님 때문에. 습, 무엇을 반복하느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어구는 이제 조금 길기는 한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부의가구야 수지편지사 오역이지 여불가구. 저 또 맨 마지막에 제가 일부러 좀 지웠습니다. 여러분들 긴장을 좀 하시라고요. 이 뜻이 뭐냐면 부의가구야. 부라는 것이 이제 공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부라는 것이 구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첫 번째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부라는 게, 돈이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벌릴 수만 있다면 수지편지사, 내 비록 지편지사 오역이지 지편지사 일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편지사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려서 이 큰 채찍을 가지고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쉽게 그냥 마부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그 마부의 일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불가구, 구해서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돈이라는 게요, 경제라는 게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일반적으로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들어갑니다. 직장을 들어가서 30대 초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나 이제 짭을 잡았어. 나만 열심히 하면 정말 훌륭하게 나도 살 수 있어 해서 35세 됩니다. 38세 되고요, 40세 되고요, 45세가 됩니다. 이때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네. 돈이라는 게 이게 내 생각대로 안 되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러다가 50세 되고요, 좀 나이 먹어서 퇴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아직도 30년, 40년이 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남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의 세컨 라이프라든지 아니면 그 후에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공자의 이 말을 한 번 정도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뭐라고 공자는 얘기했냐면 종호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 좋아하는 바를 하겠다. 외국에서 어떤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이 죽음에 임박한 노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 세상 지금까지 사셨는데 훌륭하게 사셨는데 무엇이 가장 안타깝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내가 35평 아파트에 살았는데 42평 아파트에 못 살아본 게 가장 안타깝다. 내가 그랜저를 탔었는데 BMW를 못 탄 게 지금 정말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45에 그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시작조차 못하고 지금 죽어가는 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번 해볼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요. 지금 저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 공자는 이런 말을 하면서 종호소, 내 좋아하는 바를 따르겠다 하고 이제 공자의 말년에는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쓰면서 훌륭하게 제자들을 키웠죠. 예. 종호소라는 말 굉장히 의미가 있죠. 네. 자, 다섯 번째 주제는 이런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좋을까?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혹시 살아가세요? 제가 한번 공자님의 말씀을 논어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 어구는 이제 이 어구죠. 지자요수 인자요산. 많이 들어보셨죠? 지자요수 인자요산. 지자동 인자정 지자락 인자수. 지자요수.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요. 지자요수. 지자는 물을 좋아한다. 맞죠? 인자는 산을 좋아한다. 지자는 활동적이다. 지자동. 인자는 조용하다. 고요하다. 정. 지자는 즐겁다. 인자는 오래 산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헷갈리시죠? 자,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자는 왜 물을 좋아할까?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렇게 변화라는 거예요. 물처럼. 이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식을 탐닉하고 학습하기를 좋아하고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징이 동적이라는 거예요. 다이나믹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탐닉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거 굉장히 즐거우시죠? 네, 즐겁다는 얘기예요. 네, 즐겁다. 그러면 인자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인자가 도대체 뭘까? 어진 사람. 뭐가 어진 사람이 뭐지? 근데 이제 공자님이 거기서 아주 이 클리어하게 명쾌하게 정리를 하나 해준 게 있어요. 인자는 애인이다 이런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애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연인끼리 생각하는 그 애틋한 마음 있잖아요. 그다음에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또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그 간절한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인자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느낌이 오시죠? 그런 마음은 산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이렇게 그윽하다는 거예요. 이게 막 조삼모사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생각할 때 막 움직이십니까? 한결같잖아요. 그죠?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하다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푸근해지고 이래서 오래 산다는 거예요.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두 가지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도 또 알까 말까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을 만약에 뭐 사원, 대리, 과장, 부장, 차장, 차장 부장이죠. 차장 부장 임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직장 생활의 전반기는 지자의 삶을 사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의 후반기는 인자의 삶을 사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직장에서 처음 들어간 분이요. 내가 어진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사람들만 이렇게 하고
그래서는 직장에 잘 안 들어가겠죠. 막 뛰어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신입사원들은. 그리고 뭔가 공부해야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직장 분위기도 밝아지고 활동적으로 되고, 이러다 보면 본인도 또 즐겁고 직장에서 하는 게. 그래서 직장에서는 보통 전반기는 지자의 삶의 모토로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임원이 됐어. 임원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좀 이렇게 인자하게 좀 변해야 되잖아요. 뭔가 부하사원들이 좀 잘못하더라도 자기가 책임을 져주고, 그죠? 자기가 책임을 져주고 뭔가 이렇게 끌어안아야 되잖아요. 막 이렇게 이제 임원이 됐는데요. 어떤 분은 그래요. 부하가 레포트를 써갖고 와요. 그럼 틀린 걸 참 골라요. 막 신경질을 내시고 그러는데, 사실 그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죠? 빅픽처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려면 그분들의 그런 마음이죠. 그분들이 마음이 없어서 그렇겠어요? 마음속으로는 다 타들어가요. 임원들이요, 고참들은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풀 문제, 산재한 문제거리를. 그렇지만 속으로 다 갖고 있고 겉으로는 산처럼 딱 이렇게. 그게 이제 임원의 마음.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100년을 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50세까지는 무슨 삶을 살면 좋을까요? 지자의 삶을 사는 거죠. 자, 인생의 후반전은 인자의 삶을 사는 게 좋겠죠. 그래서 부지런히 젊은 사람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요, 학습을 해야 되고요. 나이를 든 이제 이렇게 50, 60, 70 이렇게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인자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키워주셔야 돼요. 사회의 어른이 되셔야 돼요. 모든 걸 포함하고 있으면서 용서해주고 있으면서 이게 어떻게 돼요?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산 같은 마음이죠. 그게 산 같은 마음을, 산이라는 게 뭐예요? 겉에서 보기에는 산 하나밖에 없어. 근데 각 들어가 보면 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나무, 풀, 물, 돌, 짐승, 근데 그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의 마음이 뭐예요?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포함하면서도 참으면서 그 다음에 인정해주면서 포함을 하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이 억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억구가 어찌 보면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데, 이게 삶의 어떤 기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또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자의 제자 중에 이 자공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공자의 뭐 한 5대 제자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대단히 유명한 분인데 대단히 큰 부자예요. 큰 부자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공자한테 하루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스승님, 제가 이제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정말 그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딱 한마디, 한 글자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에 어떤 소중한 가치 이런 것들을 잡을 만한 어떤 한 글자 정도가 있을까요? 공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다 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거다. 이 글자가 무슨 글자냐면 서예요. 서. 용서할 때 서자입니다. 마음심자죠? 이것은 이제 같을 여자입니다.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게 뭐예요? 당신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같아지면 용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용서. 영어로 보면은 forgiveness. 여기서 이제 중심 단어가 저는 give라고 생각해요. 용서라는 게 뭘까? 주는 것이라는 거죠.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동양에서는 당신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같아지는 것, 서양에서는 끊임없이 주는 것, 이걸 용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서자가 가장 중요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미가 여기 있는 건데요. 유일언니 가해종신 행지자호 서,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건데요. 오직 한마디 말로써 내가 평생을 살아나가는데 정말 소중하게 생각돼야 될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 그것은 서다. 이러는데 이제 제자가 이 서자를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공자님이 한 문장으로 이번에 알려줘요. 한 문장으로 알려주는데 그 문장은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에요. 그 문장이 이 문장입니다. 기소불효 물시어인이다. 이런 문장입니다. 기소불효 물시어인.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마라. 이 말은 곧 이런 말이죠. 내가 싫은 일이라면 그 사람도 싫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요즘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욕 듣는 게 싫으면 욕하지 마세요. 맞는 게 싫으면 때리지 마세요. 속는 게 싫으면 속이지 말고 검하는 게 싫으면 검만 떨지 말아라. 짜증이 싫으면 짜증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게 바로 인이다. 인. 어지린자가 이거예요. 사람이 두 명이죠. 우리가 혼자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두 사람 이상이 살 때 가장 필요한 게 기소무력 물시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예전 사람이나 2500년 전에 공자시대 때 춘추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이나 현대 2017년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뭐가 틀리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인문학, 어떤 선인의 지혜들, 이런 것들은 꼭 논어뿐만 아니더라도 이런 어구 속에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배워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